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합에 대한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이론이 너무 다양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혼란스러운 경우들을 많이 겪지요. 네, 뭐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는 것도 뭐 100% 뭐 다 동조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일단 제 선에서 최대한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좀 혼란스럽거나 혼선을 주었던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합에는 천간합과 지지합 두 가지가 있죠. 천간합은 말 그대로 천간끼리의 합이고 지지합은 그대로 지지끼리의 합인데요. 천간합은 일간합은 성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천간합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두 글자가 붙어 있어야지 천간합이 성립된다고 본답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하게 정리된 측면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경우에도 합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천간합은 두 글자가 붙어 있을 때 그 합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천간합에서 생성되는 그런 오행이 용신으로 작용한다면 그 합은 아주 좋은 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천간합인데 거기서 생성되는 합이 기신으로 해당된다면 좋지 않은 합이 될 수 있고요. 또 천간합인데 용신이 잡혀 있는 합일 때 용신이 잡혀 있으면 그 용신이 무력해지겠죠. 합에 의해서 용신을 못 써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좋지 않은 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천간합에서 귀신끼리 묶여서 귀신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좋은 용도로 사용되는 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지합에는 삼합, 방합, 육합이 있는데요. 삼합은 그야말로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 또 뭐가 있을까요? 사유축, 그 다음에 인오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방합은 그야말로 방향의 합이기 때문에 계절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고요. 육합에는 뭐 진유합, 사신합,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6개의 합이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합에서는 육합은 일단은 조금 더 끈적끈적한 애정적인 감정이 들어간 합이에요. 그래서 육합이 사주에 좀 많이 있다면 약간 잘 잘라내지 못하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잘 잘라내지 못하는 그런 성정 때문에 약간의 문란함, 성적인 문란함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작용력에 있어서는 방합이 가장 세요. 방합은 충이 들어와도 잠깐 데미지는 입겠지만 다시 전세를 다시 짜서 다시 돌아간답니다. 금방. 방합의 힘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합, 그 다음 육합 순입니다. 그러면 합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합은 천간에서는 이제 양, 충은 양끼리 이루어지죠. 합은 양이 만나서 이루는 생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합은 글자 그대로 두 개의 합이에요. 두 개의 요소가 합쳐져서 생기는 합인데 합이라고 해도 새로운 오행의 기운이 생성이 되기는 하지만 기존의 두 글자도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 두 글자의 원래의 속성도 살아 있답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그 합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이제 합이 합해져서 힘을 모아서 서로 연대하고 유대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힘이 이렇게 약하던 힘이 모여가지고 힘이 아주 세지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 상황 따라서 헤쳐 모일 때가 필요하고 또 흩어질 때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헤쳐 모이는 거는 되는데 네, 흩어지는 거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불안감은 좀 존재할 수 있겠지요. 그쵸? 그 다음에 글자가 원래는 각각의 독립성의 인자로 다 있어야 되고 각각의 어떤 그 글자 자체의 가능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묶여 있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 글자의 독립성이나 가능성들이 무력화돼서 네, 꼭 좋다고만은 보기가 어렵지요. 특히 원국에서 용신이 합으로 묶여 있으면 그 용신은 무력화되기 때문에 거의 힘을 못 쓰게 된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참 난감하겠죠. 사주가 좋은 용신을 쓰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합은 두 개 이상의 글자가 모여서 예, 합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오행이 거기서 파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충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띌 수가 있어요. 충은 그야말로 충돌하고 서로 깨지고 나가 떨어지고 하면은 끝이지만 합은 둘이 만나서 연대해서 각각 존재하기도 하지만 각각이 붙어서 네, 또 새로운 오행까지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또 오행이 내 사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합의 양상을 살피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사주를 감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글자들은 합이 되면 좋지 않겠죠. 용신, 길신이 되는 글자들은 합이 안 돼 있는 상태, 독립적인 상태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지합의 작용력은 일단은 삼합이 가장 세고 그 다음 방합, 육합순이에요. 작용력은 그래요. 작용력은 그런데 이제 결합도에 있어서는 결합도는 이 방합이 가장 세요. 이 방합은 충이 와도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 다음 삼합, 그 다음 육합 이 순으로 예, 간답니다. 잠시만요. 결합력은요. 방합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네, 육합이군요. 방합 다음에 육합, 그 다음 삼합이에요. 작용력하고는 반대예요.
네, 작용력은 삼합, 방합, 육합, 결합력은 방합, 육합, 삼합 이런 순서로 네, 오겠습니다. 그래서 청간합에 해당되는 거는 무게합, 그 다음 갑기합, 병신합, 정임합, 을경합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내 사주에서 무토가 용신인데 무토가 계수하고 바로 옆에서 묶여서 합을 이루고 있다면 그 무토는 용신으로서의 기능을 못하죠. 용신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게합을 깨는 네, 뭐가 와야 될까요? 정화 같은 것들이 와주면 네, 무게합을 깰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갑기합도 마찬가지죠. 갑기합도 청간합인데 이때도 갑기합으로 묶여 있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용신이라면 갑목이 깨지는 경금이나 네, 그럴 때 경금이나 그런 것들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올 때 갑목과 기토를 떨어뜨려 놔서 각각의 글자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근데 경금에 의해서 갑목이 극을 받는데 만약에 화가 없다면 그럴 때는 갑목이 용신인데도 불구하고 경금에 의해서 당하기 때문에 그때도 좋지는 않겠지요. 그 다음 병신합. 병신합도 이제 수기를 만들어내지요. 네. 붙어 있어야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 병신합 중에 하나가 용신이라면 이걸 떨어뜨려 놔야 되겠고요. 이걸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을목이 와서 을신충을 하면은 병신합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 임수가 와도 병임극으로 해서 네, 떨어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정임합이 있지요. 정임합은 일반적으로는 음란시합이라고 하지요. 네, 남녀 간의 어떤 애정에 얽힌 합으로 많이 본답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귀신끼리 묶이면 참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용신이라면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려면 정화를 극하는 개수나 임수를 극하는 무토 정도가 와야지 네, 그 용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지합 중에 이제 삼합이 있는데 삼합은 이제 신자진이 지지로 삼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주들을 가끔 가다가 봐요. 제가 윤화격이라고 하는데요.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흐르는 속성이 되게 강하고요.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자연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수라는 건 굉장히 지혜를 뜻하기 때문에 이 지혜롭고 기획력이 굉장히 탁월한 속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수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어떤 감성계의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도 강하시답니다. 그리고 지지가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을 때는 다소 색욕이 강하고 음란한 성정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묘미는 이제 곡직이잖아요. 곡직은 그야말로 이렇게 꺾어지는 거잖아요. 꺾어지고 네, 목의 특성이에요. 꺾어지고 직선으로 뻗고 네. 그래서 이 지지의 해묘미가 이렇게 삼합을 이루고 있는 사주의 특징은 일단은 굉장히 이상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상이 곧고 강한 고집도 가지고 있는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간섭이나 구속 같은 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면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다소 이상주의적이어서 약간 현실적인 부분이 약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호술 삼합이 있지요. 염상격이라고 하는데요. 염상, 그야말로 뭐 뜨거움의 극치죠. 네. 그래서 확산과 발산의 그런 화끈한 성질을 띠고 있겠죠. 인호술. 성격이 뭐 아니면 도죠. 굉장히 화끈하고 용기도 뛰어나고요. 그러므로 과단성도 뛰어나고 활동성도 아주 뛰어나답니다. 정열적이고 그 다음에 다소 좀 감정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격도 급하다 보니까 좀 손해를 보고 실수할 경우도 많고요. 실증도 좀 빨리 느낀답니다. 그리고 사유축 금국. 사유축 금국은 이제 종역격이라 그래서 굉장히 금의 속성은 굉장히 냉철하고 차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고 굉장히 결단력이 아주 강하고요. 소신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금의 목적은, 금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에요. 목표가 하나가 있다면 앞만 보고 직진하는 성격이 있고요. 금은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죠? 유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본인 스스로 독선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합. 방합은 그야말로 계절의 합, 방향의 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합입니다. 근데 방합의 조건은 방합 임묘진일 때 임묘진 중에 글자 하나가 반드시 월지에 반드시 있어야지만 성립이 된답니다. 월지에 방합 글자가 없으면 월지를 빼고 나머지 세 글자의 방합이 이루어지면 그건 방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방합이라고 많이들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반방합은 없는 개념이긴 해요. 근데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네. 보시는 분들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육합. 육합은 꼭 두 글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청간합도 두 글자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육합도, 지지의 육합도 마찬가지로 꼭 나란히 붙어 있어야지 합이 성립이 되지요. 그리고 육합은요, 진유합이라고 해서 진유합 금, 이렇게 사실은 금의 오행의 성격이 생성되지 않는답니다. 단지 진유합이라면 진이라는 토 오행과 그 다음에 유라는 금의 오행, 그리고 그 사주 당사자에 해당하는 십신의 작용이 묶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지요. 그리고 일단은 육합에도 마찬가지로 용신끼리 묶여 있으면은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고요. 기신끼리 묶여 있으면 아주 좋게 나타나겠지요. 그쵸?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합이 너무 세지면 음란함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딱 부러지게 자를 수 있을 때 잘라야 되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관계가
좀 이상해지는 경우들도 좀 있겠지요. 그래서 육합이 너무 발달한 사람들은 싫은 남자에게도 싫다고 말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속성도 좀 있어요. 네, 육합에는 이제 자축합이 있고요, 인해합이 있고요, 묘술합이 있고요, 진유합이 있고요, 사신합이 있어요. 그리고 오미합이 있어요. 오미합은 육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파들도 있고요. 네, 일단은 오미합도 넣겠습니다. 자축합은 일단은 자축합 토가 되긴 하지만 항상 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주 당사자가 그 겨울생일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수의 세력이 많을 때는 이 자축합 수가 될 수도 있답니다. 수가 더 지지에 왕성한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는 항상 자축합 토로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토국수로서 극합이겠죠. 극합. 그 다음 인해합. 인해합. 인해합은 이제 목성분을 만들어내죠. 해수가 인목의 힘을 아주 강화시켜주는, 다소 해수의 희생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육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묘술합. 묘술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극합이죠. 합이긴 합인데 어떤 정당하고 좋은 목적을 가진 합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잠깐 합을 하는 그런 관계로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사실 극합이기 때문에 살짝의 불협화음도 가지고 있어요. 살짝의 불협화음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묘술합으로 해서 화가 생성된다고 해서 화가 생성되기는 하지만 아주 강화되는, 화가 세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화가 조금 더 생성될 뿐이에요. 그 다음 진유합. 네. 진유합은 그야말로 토생금이죠. 네. 토생금으로 이제 금이 강화돼서 진유합 금으로 되는데, 예, 이거는 이렇게 진토가 유금을 도와주는 형태의 합이고요. 네. 만약에 사주에서 금이 용신이라면 진유합이 있으면 이 진토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신합. 사신합은 이거는 사실은 병화가 여기 경금을 재련하는, 그래서 화생금의 의미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신합 수라고는 하지만 수기가 아주 왕성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사신합 자체는 병화로 이 경금을 단련시켜서 이 경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합. 오미합은 계절적으로 둘이 같이, 예, 여름을 뜻하는 글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주 얘네들은 유정한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기를 강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정한 합으로 볼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육합도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예, 붙어 있어야지 육합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요. 청간합도 일지는 합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글자가 붙어 있어야지 청간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끼리 묶여서 용신을 만들어낸다면 그 합은 좋은 합이겠고요. 용신이 묶여져서 귀신이 생성이 된다면 그 합은 좋은 합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합에 대해서 대충 총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반복 청취 하시고요. 네.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너무 좀 빨리 나갔나요? 네. 반복해서 계속해서 숙달하도록 좀 네,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한 번은 총정리를 해야지 예, 저도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도 좀 정리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